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산술기하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산술기하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것만 정리해보면 이렇죠. 자, 양수 조건이 붙어있는 두 실수에 대해서 a 플러스 b가 2 루트 ab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가 성립한다. 이게 이제 산술기하 공식이었고요. 여기서 등호가 성립하는 순간이 언제였더라? 등호가 성립하는 순간은 산술기하의 두 주인공이 어떨 때? 서로 같을 때. 요때 등호가 성립한다. 요렇게 알고 있으면 된다. 그랬죠. 요거를 이용해가지고 이제 198쪽에 있는 문제를 풀었었고, 이제 199쪽으로 가가지고, 근데 198쪽에 있는 문제 중에, 거기 지금 프린트에는 없는데, 요 화면 보고 요거 하나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198쪽에 465번. 요거 하나만 풀고 갈게요. 자, 198쪽에 465번 화면 보세요. 자, 요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산술기하를 이용하는 문제이긴 한데 조금 이제 사전 작업이 좀 필요합니다. 문제에서 x분의 1 더하기 y분의 3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그랬는데, 일단 이 분수를 봤을 때 이놈을 모양을 좀 바꿔놔야 우리가 써먹을 수가 있겠지. 자, 요 놈을 통분을 한다면 준환아 어떻게 통분되지? xy분의 y 플러스, 그치, xy분의 y 플러스 3x 이렇게 통분되겠지. 그러면 통분을 해놓고 보니까 그 분자에 있는 것이 요 문제에서 말해준 요 놈이랑 똑같이 생겼네요. 그쵸? 그럼 이거는 xy분의 몇이다? 6이다.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리고 우리는 이 분수의 얘의 최소값을 구하는 중이야. 근데 생각해보면은 분자는 6이라고 딱 정해져 있잖아. 그럼 태호야, 분자가 고정돼 있을 때 이 분수가 가장 작아지게 만들려면 이 분모가 어떠면 돼요? 크면 되죠. 그쵸? 분모가 가장 커질 때, 그때가 이 분수가 가장 작아질 때가 되겠지. 그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궁금한 건 뭐야? xy가 가장 클 때가 얼마인가? 이게 지금 궁금한 거지. 그치? 수종이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럼 이제 수종아, xy의 최대값을 구하기 위해서 문제에서 알려준 요 식을 가지고 산술기하를 시작해 볼 겁니다. 산술기하의 두 주인공을 누구하고 누구로 볼 거야? 3x하고 y로 볼 겁니다. 그럼 얘네 둘을 가지고 산술기하 식을 쓰면 어떻게 써야 돼? 그렇지. 요렇게 산술기하 식을 써야 되겠지. 자, 그런데 3x 플러스 y가 6입니다. 그랬으니까 이쪽이 6이잖아. 6하고 2 루트 3xy 이 상태야. 그럼 이거를 잘 정리해가지고 이제 우리는 요 xy의 최대값을 구하면 되겠죠. 그죠? 양변 뭐 할까요? 제곱해주고 3으로 먼저 나누고 제곱할까? 3으로 먼저 나누고 제곱하면 이쪽은 9 되겠죠. 그리고 저쪽은 3이 아니라 2로 나누고 제곱하면 2로 나누고 제곱하면 요거는 9 될 거고 요거는 2 나누고 제곱하니까 요렇게 되겠지. 그치? 그럼 xy는 어떻다는 거야?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xy의 최대값이 몇이고 3이고, 그죠? xy의 최대값이 3이면 요 빨강 자리가 3이 되는 순간이 이 전체가 최소가 되겠지. 맞아요? 어서오세요. 그래서 여기가 3 들어가니까 이 전체의 값은 몇이다? 2가 되는 거지. 그치? 2. 그래서 465번의 답은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다른 문제들에 비해서 이 문제가 약간 어려워가지고 하나 풀었고요. 이제 그 뒤에 있는 199쪽으로 가볼게요. 199쪽. 자, 199쪽에 있는 문제는 산술기하를 쓰긴 쓸 건데 처음 모양부터 쓸 수는 없고 우리가 약간의 변형을 거쳐서 산술기하를 써야 되는 문제들입니다. 자, 먼저 필수예제 18번은 이렇게 생겼어.
그럼 준하나 이거는 뭘 하면서 시작해야지 산술기하를 적용할 수 있을까? 전개시켜야 돼요. 그죠? 전개. 여기서 괄호 안에 있는 것들끼리 따로따로 산술기하를 쓸 수도 없지만 만약에 써진다 하더라도 최소값을 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면은 이것 따로 산술기하, 이것 따로 산술기하 이런 식으로 하면은 등호가 성립하는 순간이 각각 다른 경우가 많거든. 그러니까 뭐 앞에 거는 A가 뭐 3일 때 등호가 성립하는데 뒤에 거는 A가 2일 때 등호가 성립해. 그럼 얘네들은 동시에 최소값을 갖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을 때가 많다고요. 그래서 전개를 시켜서 한 번의 산술기하로 답을 찾아준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유나야 이거 전개하면 어떻게 되니? 자, 그러면 어서와 AB랑 AB분의 4를 앞으로 당기고요. 상수 5를 뒤에다 써놓을게요. 자, 이렇게 놨을 때 여기서 이제 산술기하를 하려고 그러면 유나야 누구랑 누구를 주인공으로 보면 되겠어? AB하고 AB분의 4 얘네 둘을 주인공으로 산술기하를 하는 거야. 5는 그냥 붙여놓으면 돼. 계속 5는 계속 5로 그냥 냅두면 돼. 그치? 자, 그래서 이 빨강과 초록을 가지고 산술기하를 한다면 수종아 뭐라고 써야 될까? 그치? 맞죠? 이렇게 써야 되겠죠, 그쵸? 빨강과 초록을 기준으로 산술기하를 쓴 거고 뒤에 붙는 상수는 그냥 건드리지 않고 그대로 두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럼 태호야 여기서 AB가 어떻게 되니까? 사라지니까 사라지고 루트 안에가 몇이고? 4고 그럼 요 앞에 것까지 다 했을 때도 4고 플러스 5 하니까 9가 되겠지, 그치? 9.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9인 거고요. 이것도 한번 물어볼게, 태호야. 그러면 얘가 최소값을 갖는 순간에 A, B의 값이 얼마냐? 최소값을 갖는 순간이라는 거는 뭐가 성립할 때? 등호가 성립할 때. 산술기하에서 등호가 성립한다는 것은 어떨 때? 산술기하의 두 주인공이 같을 때. 그럼 지금 여기 빨강이랑 초록이 같을 때 그때 등호가 성립한다라는 뜻이죠. 그죠? 근데 다 합쳐가지고 9가 됐는데 여기 뒤에 5가 있잖아. 그럼 얘랑 얘가 얼마여야 돼요? 2여야 되는 거지? 그러면 A, B의 값이 몇인 거야? 2인 거지? 그치? 그래서 A, B가 2일 때라고는 얘기할 수 있는데 A가 따로 얼마고 B가 따로 얼마고 이렇게는 말 못하는 거예요. 그죠? 그냥 A 곱하기 B가 2일 때 그때 등호가 성립하더라. 그치? 자, 그래서 얘는 전개를 시켜가지고 산술기하를 적용하는 문제였고요. 밑으로 내려가 보면 필수 예제 9번 여기서는 이렇게 생긴 식이 나왔어. 봐봐, 이제 우리가 산술기하 문제를 몇 개를 풀었잖아요. 그러니까 산술기하를 써가지고 답이 나오는 상황은 주로 어떤 상황들이냐면 문제에서 산술기하의 두 주인공이 곱하면 얼마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주거나 아니면 산술기하의 두 주인공이 서로 곱했을 때 방금 위에서도 그랬잖아. 약분이 되면서 간단하게 계산이 될 때. 어서오세요. 그럴 때 산술기하를 썼을 때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상황에서 머리를 좀 써가지고 이게 산술기하를 적용했을 때 답이 나오는 형태로 바꿔야 되는데 그 형태로 바꾸면 어떻게 되느냐? 보고 나면 이해가 될 겁니다. 여기다가 마이너스 4를 하나 껴넣어 줄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대로 마이너스 4 넣었으니까 뒤에다가 플러스 4를 이렇게 하나 껴넣어 주는 거지. 그럼 얘가 들어감으로써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나 보세요. 자, 요놈과 요놈을 산술기하의 두 주인공으로 생각하겠다 이거지. 그러면 승희야, 이거랑 이거를 곱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 x-1이 약분이 되겠지, 그치?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걸 노리고 마이너스 4를 넣어주자 이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산술기하를 쓰면은 2 루트 하고 자 앞에 있는 거는 4로 묶고 x 빼기 1 뒤에 거는 x 빼기 1분의 1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게 지워지는 요거를 지금 우리가 노리는 거죠. 그죠? 그리고 뒤에 플러스 4 그대로 붙어있고 이렇게 그러면 끝났다. 그치? 그래서 루트 안에가 4가 됐으니까 2 곱하기 4에다가 플러스 4 해가지고 최소값은 얼마다 연우야? 8 되는 거지. 그치? 8 그죠? 그럼 끝난 거예요. 최소값은 8 이렇게 나온 거고 자 그럼 그때의 x값이 얼마냐 이것도 물어볼 수 있잖아. 정예담 한번 해볼까요? 자, 이 8이 나오는 순간 그러니까 이 식 전체가 최소값을 갖는 그 순간 그때의 x값은 이게 질문이야. 그러면 산술기하에서 지금 등호가 성립할 때를 물어본 거잖아. 그럼 얘네들이 어떨 때? 같을 때. 얘네들이 같을 때. 근데 지금 이거랑 이것까지 합쳐서 지금 8이 되는 거잖아. 그죠? 그럼 이 빨간 박스, 초록 박스가 각각 얼마가 돼야 돼요? 2가 돼야 돼. 그치? 그럼 이 빨간 박스가 2면은 4x-4가 2인 거니까 x가 몇이겠어? 4분의 6. 2분의 3이 되겠지? 그래서 x가 2분의 3이면 얘도 2가 되고요. 여기다가 집어넣어 보면은 그것도 2분의 1분의 1이니까 얘도 2가 되지. 아, 그래서 x가 2분의 3일 때 그때 요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우, 생각보다 빨리 왔네요. 자, 그러면 이 문제 답은 다 나왔고 언제인지도 찾았는데 그럼 마지막 질문. 이 조건은 왜 있을까 이거? x가 1보다 클 때 이 말은 왜 넣었을까? 준환이가 아닌 것 같아. 그것은 조금 내가 원하는 대답이 아닌데. 우리가 지금 산술기하 써서 문제 풀었죠. 그죠? 여러분 산술기하를 쓸 때 항상 전제 조건이 뭐야? 산술기하의 두 주인공이 양수가 돼야지 쓸 수 있는 거잖아. 만약에 이 말이 없었잖아요. 이 말이 없었으면은 얘네 둘을 가지고 산술기하 자체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지? 이 x가 1보다 크다는 말이 있기 때문에 이 빨간 박스도 양수고 초록 박스도 양수다라는 표현이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자, 얘네 둘이 양수라는 말을 이 범위를 통해서 해준 거다. 그러니까 결국 다 이게 짜맞춰지는 거야. 산술기하를 써서 푸는 문제라는 것이. 그치?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200페이지 한번 볼게요. 200페이지는 산술기하를 활용한 문제들인데 자, 20번 문제부터 보시면 20번 문제는 이렇게 그림이 있습니다. 이렇게 벽면에 뭐 닭장을 하나 만들었네.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이 닭장에 여기 가로하고 세로의 길이를 x하고 y라고 잡아주면 되겠죠? 그러면 정원아, 딱 봐도 한눈에 보이는 식이 뭐야? 그쵸? 요런 식이 하나 보이고요. 그 다음에 문제에서 이 닭장의 바닥의 넓이의 최대값은 그랬으니까 이 닭장의 바닥의 넓이를 식으로 하나 표현해야 되겠네. 바닥의 넓이는 뭐겠어? 그냥 요 삼각형의 넓이 말하는 거잖아. 그쵸? 2분의 1 xy. 그럼 우리는 요거의 최대값이 얼만가 이거를 지금 찾고 싶은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산술기하를 쓴다면 김예담 어떤 누구와 누구를 산술기하의 두 주인공으로 잡으면 되겠어요? 될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게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400이라는 거 이걸 써먹어야지 답이 나올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주인공 자체를 뭘로 잡자? x제곱과 y제곱을 주인공으로 잡고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산술기하식을 썼을 때 어떻게 돼? 이렇게 되고 이쪽이 여기다 2분의 1이 왜 들어가요?
산술기하 공식이 뭔데? A 플러스 B가 뭐보다 크거나 같다야? 그치. 맞지?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간 두 개가 요 안에서 그대로 이렇게 곱해지는 모양으로 써지는 게 산술기하 공식이잖아. 그럼 우리가 지금 x제곱과 y제곱을 두 주인공으로 생각하겠다. 그럼 여기 안에다가도 얘랑 얘를 그대로 그냥 곱해야 되는 거지. 그게 산술기하식인 거지. 그치? 그래서 일단 이렇게 써요. 이렇게 쓸 건데 우리는 지금 이 가로랑 세로의 길이를 x, y로 잡았기 때문에 얘다마 이 x랑 y가 양수라는 게 보장이 되지. 그렇다면 이 루트 x제곱 y제곱은 간단히 뭐라고 해도 돼? 그냥 xy라고 해도 돼. 양수라는 가정이 있으니까. 양수가 없을 때는 이 말이 맞고 절대값이 있어야 되고 지금은 양수가 확실하니까 그냥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는 거야. 그치? 자, 그런데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400이라 그랬으니까 이쪽에다 400을 이렇게 넣어주면 이런 식이 나오네요. 이렇게. 태호야, 우리는 누구의 최대값을 찾고 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찾은 식은 이거지. 그죠? 그럼 이 식의 양변을 어떻게 해주면 딱 답이 나오겠어? 4로 나눠주면 답이 바로 나오겠죠. 그래서 나누기 4 해버리면 100 하고 2분의 1 xy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치? 2분의 1 xy의 최대값은 100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이 문제의 답은 100 제곱미터겠죠.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주어진 상황에 맞게 산술기하를 잘 적용해서 풀어봐라 라는 건데 밑으로 내려가서 468번을 하나 풀어보는데 468번은 자, 여기까지는 우리 통일을 합시다. 요 그림에서 지금 여기의 길이를 x라고 잡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로 전체를 y라고 잡고 여기까지는 통일을 하고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보는데 처음에 문제를 잘 읽고 푸셔야 돼요. 처음에 길이가 40인 철사를 모두 사용하여 이 오른쪽 걸 만든 거거든. 그죠? 자, 그래서 거기서부터 식을 잘 뽑아가지고 산술기하를 통해서 답까지 한번 찾아봅시다. 해보세요. 10 맞습니다. 10. 자, 딱 봤을 때 x에 해당되는 길이가 지금 5개 있단 말이야. 그쵸? x에 해당되는 길이 5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y에 해당되는 길이가 2개가 있으니까 우리는 5x 플러스 2y가 40이다. 이렇게 식을 하나 쓸 거고요. 그 다음에 직사각형 넓이의 최대값 이걸 구할 거니까 이거는 xy의 최대값 이거를 지금 구하고 싶은 거지. 자, 그러면 산술기하 쓸 건데 얘랑 얘를 두 주인공으로 산술기하를 쓸 거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써야 되는 식은 5x 플러스 2y가 크거나 같다 2 루트 10xy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요쪽이 40이잖아. 요쪽이 40 하고 2 루트 10xy 이거 정리하는 거 막 고민하는 사람들 있던데 양변을 2로 나눠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곱해주면 되죠? 그러면 400이 되고 10xy가 되는 거니까 10으로 나누면 요렇게 되겠지. 이렇게. 그러면 이게 넓이의 최대값 나온 거고 자, 넓이의 최대값이 40이고 그러면 그때의 가로의 길이를 구하세요. 그러니까 산술기하에서 이런 질문은 항상 뭘 물어보는 거냐면 이 등호가 성립하는 순간을 얘기하는 거야. 그치? 그러면 등호가 성립하는 순간이란 형거는 어떨 때? 5x하고 2y가 같을 때. 그치? 무조건 산술기하의 두 주인공이 같을 때. 그럼 얘네 둘이 같은데 더해서 40이야. 그럼 얘도 20이고 얘도 20이라는 얘기잖아. 그쵸? 그러므로 x는 4고요. y가 11 때가 되는 거죠. 근데 문제에서는 가로를 물어봤기 때문에 가로의 길이는 10이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들 아주 시험에 단골로 많이 나오는 문제 유형들이야. 딱 보고 산술기하를 쓰는 거다 라고 눈치를 채셔야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내용이 더 있죠. 그 201페이지에 보시면
코시 슈바르츠의 부등식이라는 애가 있습니다. 코시 슈바르츠의 부등식. 이게 그 오늘 프린트 맨 앞에 보면 196쪽을 붙여놓은 이유가 196쪽에 보면 여기 아래쪽에 코시 슈바르츠의 부등식이라는 애가 등장을 하거든. 그래서 이 설명을 보려고 붙여놓은 건데, 자 일단 실수 A, B, X, Y에 대해서 요렇게가 성립한다는 것이 알려져 있대요. 일단 궁금하잖아. 저게 왜 성립할까? 근데 이 전개만 해보면 금방 증명됩니다. 좌변 전개시키면은 a제곱 x제곱 플러스 a제곱 y제곱 플러스 b제곱 x제곱 플러스 b제곱 y제곱이고요. 우변을 전개시키면 a제곱 x제곱 플러스 2ab xy 플러스 b제곱 y제곱 이렇게 전개되는데, 똑같은 거를 두 개씩 이렇게 지우고 나서 자, 이 가운데 있던 애를 좌변으로 이항을 시킨 다음에 생각을 해보면 또 완전 제곱이 돼요. 그렇지 않니? 얘가 이쪽으로 넘어갔을 때 이 abxy가 ay랑 bx를 곱한 다음에 2배 한 거잖아. 그러니까 얘가 이쪽으로 넘어가면 a제곱 y제곱 마이너스 2abxy 플러스 b제곱 x제곱 이렇게 되고, 요것이 자, 완전 제곱이 되더라. ay 마이너스 bx의 제곱이 되더라. 보이죠? 그러니까 완전 제곱이 됐다는 것은 이게 0보다 크거나 같다가 성립한다. 확인된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넘겨서 전개해서 넘겨보면 금방 이게 항상 성립한다는 건 확인되는 거고, 자 언제 그럼 등호가 성립할까 생각해보면 이게 0이 되는 순간이니까 얘랑 얘가 같을 때잖아. 그래서 ay하고 bx가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한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산술기하 공식 써먹듯이 써먹는데 식 자체가 좀 복잡하기 때문에 모양을 잘 외워주셔야 되고, 실제로 이제 문제 적용할 때 보면은 자 여기로 가봐. 여기 201쪽으로 가봐요. 자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을 써놓고서 시작을 해볼게요. 자, 이게 뭐였냐면 a 제곱 플러스 b 제곱에다가 x제곱 플러스 y제곱을 곱하면 그게 항상 ax 플러스 by의 제곱보다는 크거나 같습니다. 이게 코시잖아. 그러면 문제에서 자 요런 느낌으로 적용을 해주는 거예요. 4x 플러스 3y 이렇게 x랑 y에 대한 1차식 있잖아요. 그때 x의 개수를 a라고 생각을 하시고 y의 개수를 b라고 생각하는 거야. 늘 코시 슈바르츠를 적용을 할 때는. 밑에도 마찬가지. 밑에 2번 문제를 풀 때도요. 이렇게 생긴 지금 1차식이 보이잖아. 그지? 그러면 또 x의 개수를 a라고 생각을 하시고 y의 개수를 b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a, b를 설정하고 그리고 이 식을 쓰는 거예요.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 자, 해볼게요. 그럼 요거를 적용을 하는데 우리는 a에 4 넣을 거고 b에 3 넣을 거야. 여기다가. 그럼 준아 어떻게 써야 되니? 그냥 모양 살려서 한번 써볼까요? 4의 제곱 플러스 3의 제곱. 요건 이제 그대로 써야 돼. 아니? 요게 지금 좌변이지, 그치? 그리고 우변이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맞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쓰는데 A랑 B 자리에다가만 문제에 있는 요 X의 개수, Y의 개수를 집어넣어가지고 쓰자 이거지. 그치? 자, 그럼 요렇게 써놓고 보니 문제에서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4라고 말해줬으니까 요게 지금 4인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도우나 계산하면 얼마가 돼? 25가 되지, 그치? 그럼 결국 이거는 100이 있는 거고, 그리고 요쪽이 4x 플러스 3y의 제곱 이렇게 생긴 거네요. 그쵸? 그럼 이제 여러분 요 정도는 이제 가뿐하게 정리할 수 있죠? 만약에 뭐 x제곱이 100보다 작거나 같아요 이런 거 만났다고 생각해봐.
승혜야, 그러면 x의 범위가 뭐지? 그렇지. 제곱해서 102 하면은 마이너스 10과 플러스 10 범위로 딱 들어와야 되겠죠? 정원이 이해되니? 자, 그럼 저기서도 저 4x 플러스 3y라는 식이 마이너스 10부터 플러스 10에 딱 들어오면 되잖아. 그죠? 그래서 여기서 얻어지는 범위는 4x 플러스 3y가 마이너스 10부터 플러스 10 사이에 있더라 이거죠. 그럼 문제에서 원하는 것은 이 4x 플러스 3y의 최대값을 물어봤기 때문에 답이 나온 겁니다. 답은 10 이렇게 쓰면 되겠지. 그죠? 이렇게 적용해 주는 것이 이제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이고, 밑에 하나 더 해보면, 자 2번 문제에서도 a 값이 5고 b 값이 12다 이렇게 지금 제시를 해준 거니까, 자 태호가 한번 해봅시다. 요 식에다가 a 자리에 5 넣고 b 자리에 12를 넣어서 쓴다면 어떻게 될까 태호야? 맞죠? 자 이렇게 써줍니다. 근데 얘는 엄청 간단하게 풀려요. 왜냐하면 5제곱 플러스 12제곱 이거 여러분 13제곱인 거 알잖아. 그지? 그 다음에 5x 플러스 12y 자체가 13이라 그랬기 때문에 우변도 뭐예요? 우변도 그냥 13의 제곱이야. 그치? 그러면 양변을 13의 제곱으로 나눠버리면 그냥 이거랑 이게 이렇게 사라져버리겠죠. 그쵸? 약분돼 버린다. 그러면 결론이 뭐냐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1보다 크거나 같아요가 되는 거고요. 문제에서 최소값을 구하세요 했으니까 답은 1이다 라고 쓰면 되겠다. 그치? 그래서 요 코시 슈바르츠는 산술기하만큼 많이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가끔 한번 툭 나오면 코시 슈바르츠 자체를 까먹어가지고 못 푸는 친구들 많다고요. 그래서 이런 게 있다, 이런 식이 존재한다 라는 것을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어쩌다 한 번씩 나오면 많이 틀리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럼 그 밑에 있는 201쪽에 밑에 471번 요거 한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자, 문제 조건을 잘 정리해서 코시 슈바르츠를 적용해 봅시다. 자, 471번 문제를 보고 우리가 처음 할 일은 x랑 y를 뭘로 잡을 거냐죠. 수정아, x랑 y를 뭘로 잡았어? 그치, 가로하고 세로를 x, y로 잡는 것이 제일 일반적이겠죠. 그러면 도훈아, 이걸 요렇게 그으면 이게 결국 직각삼각형이고 빗변의 길이가 몇이니까? 그럼 우린 여기서 x랑 y에 대해서 어떤 식을 하나 얻을 수 있다? 그렇지, 요렇게 식 하나 얻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문제에서 원하는 게 이 직사각형의 둘레 길이의 최대값을 원하잖아. 그럼 둘레 길이를 식으로 표현하면 뭐예요? 그쵸, 2x 플러스 2y의 최대값은 이걸 지금 찾고 싶은 거야. 그쵸? 그러면 내가 여기서 코시를 쓸 거다. 그러면 x의 개수와 y의 개수 요거를 a, b로 놓고 코시 슈바르츠 공식을 적용하는 거지. 그럼 식이 어떻게 될까, 도훈아? 풀어서 쓸게요. 2의 제곱 플러스 2의 제곱, 그 다음에 요것이 크거나 같다. 그렇지, 요렇게 써지더라. 그렇지. 자, 그러면은 앞에 거는 얘가 8이 되는 거고 얘는 16이 되는 거니까 요렇게 둘이 곱한 것이 2x 플러스 2y의 제곱보다 크거나 같다고요. 그러면 요 놈의 범위가 궁금한 거니까 요 놈의 범위는 얘한테 루트 씌워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사이에 딱 껴주면 되지. 그러면 2x 플러스 2y의 범위가 마이너스 8루트 2부터 플러스 8루트 2까지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럼 당연히 답은 얘가 되겠지. 그치? 이런 식으로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을 적용해서 풀 수 있다.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203쪽에 있는 문제들은 다 풀이 올려놨어요. 풀이 올려놨으니까 숙제하다 어려운 거 있으면 해보시고, 그 다음에 그 연습 문제 중에 190쪽에 있는 연습 문제 여러분 풀었나 모르겠는데 190쪽에 이 455번이 엄청 어렵습니다. 엄청 어려워가지고 풀이 올려놨는데 이거 한 문제 푸는데 거의 한 10분 넘게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 문제 아마 여러분 혼자서 이거 완전히 이해한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들어가서 찾아보세요. 이게 굉장히 어려워. 내가 지금까지 이 개념 원리 연습을 올린 것 중에 얘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 되게 어려운 문제니까 풀이 한번 들어가서 보시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코시 슈바르츠까지가 명제 단원 끝이고요. 이제 우리는 206쪽에 있는 함수 단원으로 가보겠습니다. 206쪽. 자, 함수로 가서 함수는 이제 초반부는 굉장히 쉬워요. 함수가 뭐냐, 이런 개념 정리만 조금 되어 있으면 되거든. 자, 206쪽에 보면 함수에서 제일 처음에 나오는 얘기는 대응이라는 게 나오는데, 대응이라는 건 이제 쉽게 말하면 짝짓기죠. 짝짓기. 함수라는 것 자체가 항상 x값 하나랑 y값 하나랑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짝을 지어주는 거잖아. 그 짝을 짓는 것을 대응이라고 합니다. x의 원소에 y의 원소를 짝 지어주는 것을 x에서 y로의 대응이라고 하고요. 보통 이제 우리가 이렇게 화살표를 쏘는 걸로 표현을 하죠. 그죠? x에서 y로 이렇게 화살표를 딱 쏘면 x값이 y값을 이렇게 하나 대응한 거다. 짝을 지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함수라는 것을 정의할 때 x의 각 원소에 y의 원소가 오직 하나씩 대응할 때 이 대응을 x에서 y로의 함수라고 하고 기호로는 이렇게 표현한다. 근데 이게 문장으로만 읽으면 약간 헷갈릴 수가 있어요. 만약에 x라는 집합이 1, 2, 3 이렇게 원소가 있고 y라는 집합이 1, 2, 3 이렇게 있을 때 이 표현이 x의 각 원소에 y의 원소가 오직 하나씩 대응한다. 이 표현이 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누구나 이거는 이 말이 성립하는 거야. 그러니까 누구나 이거는 함수야 라고 인정을 하겠죠. 근데 만약에 수종아 이게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 이렇게 되는 상황이 이 말을 만족할까요? 못할까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그지? 그러니까 이 문장을 딱 읽어보면 이거는 마치 그러면 x값 하나랑 y값 하나랑 딱 하나씩만 연결돼야 된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이 표현은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이 표현은 좀 더 우리한테 직관적으로 딱 와닿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함수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기준은 뭐냐면 x의 모든 원소가 화살표를 딱 한 개씩 쏜다. 자, 이것이 우리가 딱 읽었을 때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함수다 아니다의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화살표를 x의 모든 원소들이 화살표를 하나씩 쏘기만 하면 그건 함수예요. 맞는 애가 어떻게 맞든 그건 상관이 없어요. 지금처럼 1, 2, 3이 전부 다 1한테 다 몰빵해서 쏘더라도 이게 함수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건 함수예요. 그럼 함수가 안 되는 건 뭐냐면 이런 거 있잖아. 이렇게 x의 원소 중에 누군가 하나가 화살표를 안 쏴. 그러면 함수가 아니에요. 또는 x의 원소 중에 누군가가 혼자서 화살표를 2개를 쏴. 이런 게 함수가 아닌 거야. 그지? 그러니까 함수다 아니다의 기준은 x의 모든 원소가 하나의 화살표를 쏘기만 하면은 함수는 되는 겁니다. 맞는 거는 상관이 없어요. 그쵸? 그래서 맞는 것까지 이제 신경 쓰는 거는 저 뒤쪽에 나오는 뭐 1대1 함수 이런 거고요. 지금 그냥 함수다 아니다를 판단을 할 때는 쏘는 쪽만 잘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이렇게 몇 가지 예시가 나와 있는데, 자, 그림 1번을 보세요. x의 모든 원소가 화살표 하나씩 딱딱딱 쐈죠? 함수 오케이. 그지? 함수 오케이. 그 다음에 그림 2번을 보면 x의 원소 중에 3이 화살표를 안 쐈지? 그럼 요 놈 때문에 이거 함수가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림 3번에 보면은 x의 원소 중에 2라는 애가 혼자 2개를 쐈죠? 요거 함수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치? 그래서 쏘는 쪽을 보고 함수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내리는 거다. 맞는 애는 별로 상관이 없다.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가시면 이제 정의역과 공역과 치역이 등장을 하는데, 정의역이라고 하는 것은 x들의 집합입니다. 정의역 그러면 x들의 집합이고, 공역 그러면 공역은 y들의 집합이고, 치역 그러면 치역은
보통 함수값의 집합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함수값. 자, 이 공역하고 치역을 구분을 잘 하셔야 되는데, 공역이라고 하는 거는 Y집합 전체를 말하는 거고, 치역이라고 하는 거는 그 Y집합에 있는 원소 중에서 화살표를 맞은 애들 있잖아. 화살표를 맞은 애들만 모아서 걔네들을 치역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전에 요 그림에서 생각을 해보면, 요 그림을 생각해보면, 자, 정의역이 뭡니까? 그럼 정의역은 1, 2, 3 집합이에요. 공역이 뭡니까? 공역은 A, B, C, D의 원소 4개짜리 집합이에요. 근데 치역은 뭐야? 요것들 중에 화살표를 진짜 맞은 애들만. 그러면 얘네 셋만이 치역이 되는 거지. 그치? 네, 그래서 공역은 Y집합 전체, 치역은 그 중에 화살표를 맞은 것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럼 태호야, 항상 치역은 공역의 뭘까요? 치역이라고 하는 집합은 항상 공역의 뭘까요? 뭐라고? 부분집합. 그렇죠. 여기 있죠? 치역은 항상 공역의 부분집합이 될 수밖에 없겠지. 물론 치역과 공역이 같을 수도 있겠죠. 수정이 상상되니? 공역에 있는 모든 원소들이 화살표를 하나 이상 맞았다. 그러면 공역과 치역이 똑같아지겠지. 그치? 자,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제 정의역, 공역, 치역을 잘 구분할 수 있으면 되는 거고요. 자, 4번으로 가서 서로 같은 함수라고 하면 일단은 정의역이랑 공역 그리고 치역이 다 같아야 돼. 그러면서 대응 관계까지 다 같아야 됩니다. 대응 관계. 그러니까 정의역에 1이라는 원소가 공역에 누구한테 화살표를 쐈는지까지 모두 다 같을 때, 그때 우리는 두 함수를 같은 함수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서로 같은 함수를 얘기할 때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fx가 x고 gx가 x 세제고 여기 이제 나와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내가 정의역을 마이너스 1과 1 요렇게 정의역을 설정했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마이너스 1과 1이라는 애가 지금 누구한테 화살표를 쏘는지 생각해 봅시다. 요렇게 쓸게요. 자, 정의역 이렇게 돼 있을 때 f-1 그러면 여기다가 x 자리에 마이너스를 넣은 거잖아. 그럼 연우 얼마 나오니? 지금 fx가 그냥 x니까. 그렇죠.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그럼 f1은 얼마니? 1이지. 그지? 자, gx라는 함수에 대해서도 이 두 가지 정의역에 대해서 g-1이 얼마일까요? 마이너스 1. g1은 얼마일까요? 이렇게 되지. 그치? 그러면 f라는 함수나 g라는 함수나 지금 마1은 마1한테 쏘고 1은 1한테 쐈다 라는 이 결과가 어때요? 동일하죠. 동일해. 그럼 지금 상황에서는 김예담 f와 g는 어떤 함수야 서로? 같은 함수예요. 그쵸? 같은 함수예요. 그런데 내가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만약 똑같은 함수라도 정의역이 마이너스 1, 1, 2 자, 이렇게 정의역이 바뀌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요거 두 가지는 그대로 성립할 거고 여기에 이제 2라는 정의역이 하나 추가된 거잖아요. 그러면 F2는 준하는 얼마지? 2지. 근데 G2는 얼마지? 8이지. 맞죠? 그러면 정의역을 요렇게 바꿨더니 이때는 두 함수가 같은 함수인 거야? 다른 함수인 거야? 다른 함수가 되는 거예요. 그쵸? 그치? 그러니까 어떤 두 함수가 같다라고 말하는 데 있어서 정의역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식 자체가 똑같은 상태라고 하더라도 정의역을 이렇게 잡아주면 두 함수가 같은 함수일 수 있고 정의역을 이렇게 잡아주면 두 함수가 다른 함수가 될 수 있다고. 그치? 그래서 두 함수가 같다라고 표현할 때는 주어진 정의역의 모든 원소에 대해서 같은 결과를 가져올 때 그때 같은 함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의역을 꼭 확인하고 같다, 다르다 판단을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응? 정의역이 바뀌면 같은 함수가 다른 함수로 바뀔 수도 있다. 자, 넘어갑니다. 208쪽으로 가시면 이제 함수의 그래프라고 되어 있는데 뭐 우리가 맨날 1차 함수 배운 다음에 1차 함수의 그래프 그리고 2차 함수 배운 다음에 2차 함수 그래프 그리고 그려왔잖아요. 그쵸? 자, 근데 여기서는 그래프를 어떻게 정의했냐면 자, 1번을 읽어보면
그래프라는 것을 이렇게 정의했어요. 정의역 x의 원소 x와 이에 대응하는 함수값 fx의 순서상 전체의 집합으로 정의했어요. 집합. 그치? 그러니까 그래프라고 하는 것을 그냥 몇 컴마 몇 이런 순서쌍들의 집합으로 보겠다 이거야. 그래서 만약 y는 x제곱 fx는 할까? fx는 x제곱 이렇게 생긴 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정의역을 -1, 1, 2 자 이렇게 세 개로 본다면 그때 이 함수의 그래프라고 하는 것은 -1 넣어가지고 1 나왔으니까 -1,1이라는 순서쌍 그 다음에 1,1 그리고 2,4라는 요렇게 세 순서쌍의 집합 이걸 그냥 그래프라고 생각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래프를 그려라. 그러면 그때는 이제 이 세 개의 점을 여기 좌표평면에 찍어보는 거지. 그런데 정의역이 3개밖에 없었고 순서쌍도 3개밖에 없었으니까 이놈의 그래프를 그려라 라고 했을 때 자 이렇게 점을 3개를 딱 찍고서 이거를 연결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이때는 x값이 3개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프를 그려라 했을 때도 우리는 점 3개만 찍고 끝나야 되는 거예요. 보통 여러분 그래프를 그려라 하면은 점 찍은 다음에 이렇게 연결해 버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 실수 전체가 정의역일 때 글이 이렇게 선으로 이어지는 거고요. 지금같이 정의역을 따로 제한해 줬을 때 그때는 원소가 3개면 점 3개 찍고 끝나는 거야. 원소가 5개? 점 5개 찍고 끝나야 돼. 그치? 근데 그런 얘기가 없다. 정의역에 대한 특별한 언급이 없다. 그럴 때는 이제 실수 전체를 보는 거죠. 그러면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는 거고. 자, 그럼 이미 그려져 있는 그래프를 가지고 그 그래프가 함수의 그래프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방법이 뭐냐면 함수의 그래프는 정의역의 각 원소에 대해서 x는 a와 오직 한 점에서 만난다 그랬죠. 이제 요것을 우리는 쉽게 세로선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세로선. 그러니까 어떤 그래프가 그려져 있을 때 그놈이 함수의 그래프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때는 세로선을 쭉 움직여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로선과 이 주어진 그래프가 계속 교점이 하나씩밖에 안 생기면은 걔는 함수의 그래프인 거고 세로선과 교점이 2개 이상 생기거나 교점이 없거나 이러면 걔는 함수의 그래프가 아닌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 우리 요런 거 있잖아. 이런 거 있죠. 요거 정원아 뭐죠? 원의 방정식이잖아. 그치? 원의 방정식이라는 말은 많이 쓰지만 원함수 이런 말 들어봤어요? 그런 말은 안 쓰죠. 그죠? 왜냐면 이렇게 생기는 그래프는 도형의 방정식이라고는 부를 수 있어. 근데 요거는 함수라고는 부를 수가 없어요. 그치? 왜? 내가 여기다가 세로선을 이렇게 그어보면 어떻게 돼? 세로선과 이 그래프가 몇 번 만나? 2번을 만나잖아. 그치? 이게 2번을 만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면 내가 예를 들면 여기다가 여기 1에다가 한번 그었다고 생각해 볼게요. 내가 x에다가 1 집어넣었을 때 그때 여기서도 한번 교점이 생기고 여기서도 한번 교점이 생기잖아. 요 점의 좌표는 1, 루트 3일 거고요. 요 점의 좌표는 1, 마이너스 루트 3일 거야. 그러면 이게 지금 얘기하는 건 뭐야? x값은 하나인데 y값이 몇 개다? 2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x값 혼자서 화살표를 2개를 날린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라고. 김예담, 이런 일이 벌어지면 함수라고요? 아니라고요? 아니라고요. 그래서 세로선을 그어봤을 때 이렇게 2개의 교점이 발생하는 경우, 이 경우는 함수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그래프를 던져주고 얘가 함수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는 항상 이제 우리가 여기다가 세로선을 그어보는 거예요. 세로선을 이렇게 그어가지고 세로선을 막 움직여봐. 쭉 움직여봤을 때 무조건 한 번씩밖에 안 만나면은 함수가 맞구나. 근데 이게 2번 만나는 데가 있으면 함수가 아니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넘어가서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210쪽 한번 볼게요.
함수인 것만을 골라라 그랬지요. 기억부터 미음까지. 자, 한번 함수인지 아닌지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1, 0, 1에서 0, 1, 2로 화살표를 예쁘게 3개를 쏘는지 한번 봅시다. 자, 첫 번째는 식이 이거네요. x에서 마이너스 x로 간대. 그럼 수종아, 마이너스 1은 누구한테 화살표를 쏠까? 1한테 쏘겠지? 0은 누구한테 쏠까? 0한테 쏘고요. 1은 누구한테 쏠까? 아, 얘는 얘한테 쏘요? 야, 아무도 없다고 막 아무한테나 쏘면 안 되지. 1은 반드시 누구한테 쏘고 싶어? 마이너스 1한테 쏘고 싶지. 근데 마이너스 1이 없지. 그럼 얘 아무한테나 쏘면 안 되지. 못 쏘는 거죠, 화살표를. 그럼 얘가 화살표를 못 쐈으니 이놈은 함수인 거야, 아닌 거야? 아닌 거라고, 그치? 그런 식으로 판단하는 거라고. 자, 그 다음에 2번 니은으로 가서 역시 마일 01 012 써놓고, 자, 형건이가 해보자. 마일은 누구한테 쏠까요? 1한테 쏘고요. 0은요? 0한테 쏘고요. 1은요? 1한테 쏘지, 그치? 자, 한 놈이 화살표 2개 맞는 거 상관 있다, 없다? 없다. 하나씩 쐈잖아. x의 원소들이 하나씩 쐈으니 함수 맞다. 그치? 자, 디귿으로 갑니다. 디귿 마이너스 1, 01, 012 써놓고 정예담 해봅시다. 마이너스 1은 누구한테 쏜다? 2한테 쏜다. 0은 1한테 쏜다. 1은 2한테 쏜다. 자, 셋이 모두 화살표를 각각 하나씩 날렸네. 그럼 함수가 맞다. 그쵸? 함수가 맞다. 자, 그 다음에 리을로 가서 마이너스 1, 01, 012 써놓고, 자, 도훈이가 해봅시다. 마이너스 1은 누구한테 쏠까? 쏠 수가 없네요. 그쵸? 얘는 마이너스 1한테 쏘고 싶은데 없잖아. 0은 누구한테 쏠까? 1한테 쏘고, 그 다음 1은 누구한테 쏠까? 얘도 쏠 수 있는 애가 없죠. 그럼 이거는 화살표를 혼자밖에 못 날리고 얘랑 얘가 못 날렸으니까 함수가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마이너스 1, 01, 012 써놓고, 자, 연우 마이너스 1은 누구한테 쏜다? 0한테 쏩니다. 그 다음에 0은 누구한테 쏠까? 1한테 쏘고요. 1은 누구한테 쏠까? 2한테 쏘고요. 아주 예쁜 함수네요. 그쵸? 미음 합격. 그래서 니은, 디귿, 미음 요렇게가 함수다. 넘어갑니다. 다음으로 가서, 자, 필수예제 2번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가 이렇게 되어 있대요.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함수가 2개로 구분되어 있는 이런 유형 많이 나올 건데, 이거는 잘 읽어보면은 무슨 말인지 알아요. 자,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는데 F3을 물어봤어요. F3. 그러면 유나야, 지금 내가 구하고자 하는 요 F3, 요 3이라는 숫자는 무슨 수니까? 유리수니까 당연히 우리는 이 2가지식 중에 위의 식에다가 3을 넣어, 이런 말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여기다가 3 넣으면 얼마 되겠어? 1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준하나 F 루트 3 빼기 1을 구하라 그랬는데, 이번에는 내가 집어넣고 싶은 숫자가 무슨 수니까? 그러니까 무슨 수? 무리수. 그치? 둘 중에 고르면 무리수니까, 그럼 아래식에다가 x자리에 요 놈을 넣어라, 이 말이죠. 그쵸? 그럼 여기 x자리에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겠어, 이거? 그치? 마이너스 루트 3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지? 맞죠? 이렇게 각각의 함수값을 구하고 그것들을 빼세요 그랬으니까 요 놈에서 요 놈을 빼겠습니다. 이렇게. 그럼 태호야, 답은? 루트 3 이렇게 쓰면 되겠고요. 자, 밑에 문제도 쉬워요. 밑에 문제도 x가 1, 2, 3, 4, 5, 6인데, 자, 함수가 이렇게 써 있습니다. 홀수일 때와 짝수일 때로 나눠가지고 화살표를 요렇게 쏘라 그랬네. 그러면 우리 이쪽에다 1, 2, 3, 4, 5, 6을 써놓고 한번 생각해 볼게. 자, 승희가 해보자. 1은 홀수니까 여기에 해당되겠죠? 그럼 여기에 x자리에 1 넣으니까 얼마한테 쏴? 1한테 쏘겠네. 1은 1한테 쏩니다. 자, 그 다음에 2는 짝수니까 여기다가 넣어야 되겠죠? 그럼 얘는 얼마한테 쏠까? 0한테 쏘겠네. 그러면 3은 다시 홀수니까 여기로 올라가서 누구한테 쏠까? 5한테 쏘고요. 4는 마이너스 2, 5는 9한테 쏘고요. 6은 마이너스 4한테 쏘겠다. 그치? 그러면 화살표를 맞은 이 오른쪽에 써져 있는 숫자들이 바로 무슨 집합이다? 치역이다. 그쵸? 치역. 화살표를 맞은 애들의 집합. 그래서
치역을 쓰세요. 그래서 집합기호 해주시고 되도록이면 크기 순서대로 -4, -2, 0, 1, 5, 9 요렇게 치역을 써주시면 되겠네요. 어렵지 않죠? 자, 넘어갈게요. 필수예제 4번으로 넘어가서 필수예제 4번에서는 서로 같은 함수, 아까 얘기한 두 함수가 서로 같은데 정의역이 -1과 1로 딱 정해져 있어. 그럼 수종아, 우리가 이 함수가 서로 같다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x값이 -1일 때 그리고 x값이 1일 때 그 두 순간에 f와 g의 함수값이 같아야 되지.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쓰면은 f1이 아니 f-1이 g-1이랑 어때야 되고 같아야 되고 또 f1이 g1이랑 같아야 돼요. 이 두 개를 만족하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얘부터 써봅시다. f- 여기다 적용하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a 플러스 b지. 그것이 g-1과 같아야 되니까 뭐라고 쓸까? 그렇지. 요렇게씩 하나 나오는 거고 또 같은 방식으로 이번에는 f1과 g1이 같다 써볼게요. f1이면 뭐예요? a 플러스 b. g1이면 뭐예요? 그렇지. 요렇게. 그래서 요 놈이랑 요 놈이랑 식 두 개 나왔으니까 연립하면 되겠지. 자, 요것부터 정리할게요. 요거 정리하면은 -3a 플러스 b가 -1이고요. 요거 정리하면은 -a 플러스 b가 1입니다. 자, 유나야 둘이 어떻게 할까? 빼자. 빼면 어떻게 돼요? 얼마? 그죠? 그럼 a가 1이고 a가 1인 거 여기다 집어넣으면 b는 2가 되는 거네. 그치? 그럼 끝났죠. 이런 식으로 푸는 거지. 할 수 있겠죠? 정의역이 뭔지 확인하고 그리고 이제 두 함수가 같을 때의 상황을 써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밑에 있는 492번 하나 풀고 넘어갈게요. 492번 답 한번 찾아봅시다. 잘 생각해봐. 생각보다 헤매는 사람이 많은데. 자, 먼저 이 492번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 fx하고 gx에다가 똑같은 숫자를 넣었을 때 그러니까 뭐 fa하고 ga하고 똑같아지는 순간이 일단 궁금하잖아. 그걸 알아야지 그걸 가지고 x라는 집합을 만들 거 아니야. 그래서 제일 먼저 할 일은 우리 교점 찾는 식 있잖아요. 교점 찾는 식으로 놓고 교점을 찾아보는 거야. 요거하고 요거하고 어디서 만나는지를 찾으면 x에 얼마를 넣었을 때 둘이 같아지는지도 나올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이렇게 놓고서 여기 넘겨서 마이너스 6x제곱 플러스 11x 마이너스 6은 0이다. 그러면 뭐 3차 방정식이니까 당연히 인수정리 조립제법 할 거고요. 1 넣어서 0 되는 거 바로 보이잖아. 1로 조립제법 해야지. 그러면 1, 마6, 11, 마6, 1 내려오고 곱해지고 더해지고 곱해지고 더해지고 곱해지고 빵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x-1 하나 나왔고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은 0인 거니까 요거 2, 3의 마마로 인수분해하면은 자 예쁘게 요렇게 인수분해가 완료가 되겠죠. 그 얘기는 x자리에 1을 넣거나 또는 2를 넣거나 또는 3을 넣었을 때 f와 g가 같은 함수값을 갖는다. 그럼 그렇다고 해서 이 문제에서 원하는 집합 x가 1, 2, 3을 다 가지고 있는 요 집합만이냐 하면 아니죠. 1, 2, 3을 다 가져도 되지만 1, 2, 3 중에 하나만 가져도 이 f와 g는 그 정의역에 대해서 같은 함수일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우리는 요 놈의 부분 집합들을 다 쓰는 거고 단 공집합은 아니라 그랬기 때문에 요 놈의 부분 집합 중에 공집합을 하나 제외시켜주는 거니까 총 7개의 집합을 써줘야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요 1, 2, 3 그리고 1, 2, 2, 3, 3, 1, 1, 3으로 쓸게요. 1, 3 이렇게 해서 총 7개의 집합을 다 써주셔야지 이게 답이다 되는 거다. 그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가서 5번 문제는 너무너무 쉬워요.
함수의 그래프입니까? 아닙니까?가 질문인 거니까 자, 전부 다 우리는 세로선을 그어서 체크하면 된다. 그래서 세로선 그어놓고 체크하면 뭐 기억은 세로선 그으면 당연히 한 번 만날 거고 이건 1차 함수니까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니은 같은 게 이제 타원인데 이렇게 하면 두 번씩 만나는 거 보이죠? 디귿도 어때요? 두 번씩 만나잖아. 그치? 니을은 한 번씩만 만나니까. 그러면 함수다 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 수종아 누구랑 누구야? 기억이랑 니을 이렇게 두 개죠. 나머지는 두 번씩 만나거나 안 만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함수가 아니다. 함수의 그래프가. 자, 넘어가서 214쪽 보겠습니다. 214쪽은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함수의 그래프 그랬는데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그래프를 그리는 기본은 여기 나와 있는 구간 나누기예요. 구간 나누기. 그래서 이렇게 생긴 애가 있으면 우리 뭐 방정식 풀 때처럼 절대값 안에 있는 부분이 0이 되는 x값을 기준으로 나눠서 그리는 거야. 그럼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2가 경계선이니까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2보다 작을 때 둘로 나눠가지고 2보다 작을 때는 이렇게 생긴 식이 나오고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이렇게 생긴 식이 나오니까 이거를 각각 그린 다음에 자기 범위에 맞는 것만 살려주는 거지.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려지는데 사실 이렇게 그리는 것이 더 다양한 절대값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자주 만나는 그래프, 우리가 자주 만나는 절대값 그래프들은 이 밑에 있는 대칭 이동을 통해서 그리는 것이 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주 만나는 두 가지 형태가 뭐가 있냐면 이렇게 우변에 통째로 절대값이 씌워져 있는 패턴, 이게 첫 번째 패턴이고 두 번째 패턴은 x에다가만 절대값을 씌워놓는 경우가 있어요. 이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 요놈의 그래프가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렇게 생긴 녀석은 어떻게 그리는 거냐면 얘는 접어 올리기입니다. 접어 올리기. 만약에 y는 fx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었다고 가정해봐. 이렇게 생겼다. 그러면 내가 여기다가 이렇게 통째로 절대값을 씌우게 되잖아요. 그럼 생각해봐. 무슨 일이 벌어질까? fx의 값이 양수였다면 아무 변화도 안 생길 거예요. 그죠? 근데 fx의 값이 음수였다면 예를 들면 fx가 뭐 마이너스 1이었어. 그럼 절대값을 씌움으로써 마이너스 1이 플러스 1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럼 그게 그래프에는 어떻게 반영이 되냐면 fx의 값이 양수였던 여기하고 여기는 아무 변화가 없어요. 근데 요 부분 있잖아요. 요 부분. 그지? 요 부분이 요렇게 뒤집힙니다. 마치 x축 아래에 있는 부분을 x축을 기준으로 이렇게 접어 올린 느낌. 그죠? 그래서 통째로 절대값을 씌우면 x축을 기준으로 접어 올리기가 벌어져요. 그 다음에 2번 있죠. 2번. 2번은 x에다가만 절대값을 씌워놓은 형태. 이런 형태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x가 0보다 큰 부분만 남겨서 좌우 대칭이 일어납니다. 무슨 말이냐면 원래 fx의 그래프가 예를 들면 이렇게 생겼었어. 자, 원래 fx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었는데 자 거기서 내가 x만 쏙 골라가지고 절대값을 씌우잖아요. 이렇게 절대값을 씌웠어. 그럼 또 생각해봐. x가 양수였다 그러면 아무 변화도 안 생겨요. x가 양수였다. 근데 문제는 x가 음수였던 경우에 이제 변화가 생기는 거야. 태호야, x가 양수다, x가 음수다는 그래프에서 볼 때는 어느 축을 기준으로 봐야 돼요? 무슨 축? 그치. 그러면 y축보다 오른쪽 영역에는 그래프가 변화가 생길까 안 생길까? 변화 안 생겨요. 그러니까 y축보다 오른쪽 여기는 그대로 이렇게 그리면 돼. 그대로 이렇게 그리면 되는데 자, x가 이제 음수였던 경우 x가 만약에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럼 형건아 x가 마이너스 1일 때하고 x가 플러스 1일 때하고 결과값이 어떨까? 절대값이 이렇게 씌워져 있다면 똑같죠.
그죠? 그리고 x가 마이너스 2인 거나 x가 플러스 2인 거나 결과값이 어떨까? f 이거 하고요. 이거 하고요. 똑같아요. 그치?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 y축보다 왼쪽 영역에 그려지는 그래프는 결국 이쪽 그래프를 이렇게 대칭한 모양이 되는 거예요. 좌우 대칭한 모양. 그래서 얘가 요렇게 그려지더라. 요렇게 그려진다. 이런 식으로. y축 대칭. 그치? 그래서 요렇게 두 가지 패턴이 우리가 제일 자주 만나게 되는 절대값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생긴 모양의 그래프는 요런 식으로 그린다. 뒤쪽에서 이제 요런 그래프가 필요한 문제들이 나오면 요런 방식으로 그려볼게요. 그때 다시 한번 기억을 좀 해주시고, 자, 지금은 뒤로 넘어가서 217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자, 217페이지에서는 이제 앞서서는 함수가 뭐냐에 대해서 배웠고요. 이제는 그 함수들 중에서 몇몇 특별한 함수들을 배워볼 건데, 그 중에 먼저 나오는 것은 1대1 함수. 제목에서 이제 느낌이 오죠. 1대1 함수. 그럼 이제 1대1 함수라는 조건이 딱 붙으면 뭐가 안 될까? 아까 함수냐 아니냐를 판단할 때는 그냥 쏘는 것만 보면 되지. 하나씩 화살표를 쐈느냐가 중요했지. 근데 이제 1대1 함수가 되려면 이제 뭐가 어떤 조건이 들어갈까요? x값 둘이 한 놈한테 화살표를 쏘는 것이 안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1대1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이제 x랑 y가 딱 1대1로 이렇게 연결되게 하라는 거니까, 그치? x값 둘이 똑같은 y값한테 화살표를 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x값이 서로 다르면 그거에 대한 함수값도 서로 달라. 그치? 그러니까 한 놈한테 쏘지 않아 이거죠. 한 놈한테 쏘지 않을 때 그때 그 함수를 1대1 함수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자, 요렇게 쐈다. 요거 준하나 1대1 함수 맞니? 맞죠? 그죠? 하나씩 쐈는데 겹치게 쏘진 않았잖아. 요거 1대1 함수 맞아요. 근데 이걸 봤을 때 우리가 살짝 걸리는 게 누구냐면, 얘는 짝이 없네? 이게 살짝 걸리지. 그지? 자, 얘가 짝이 없는 것은 1대1 함수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1대1 함수냐? 그럼 1대1 함수 맞아요. 그런데 1대1 대응이냐라고 질문했을 때는 요놈 때문에 X가 됩니다. 이게 서로 다른 말이에요. 1대1 함수라는 말과 1대1 대응이라는 말이 다른 말인데, 1대1 함수는 위에서 말한 것처럼 겹치게 쏘지만 않으면 1대1 함수 오케이예요. 근데 1대1 대응이 되려면 조금 더 까다로운데, 자, 1대1 대응은 뭐냐면 1대1 함수이면서 치역과 공역이 같아야 돼요. 기억해봐. 치역은 화살표를 맞은 애들이었고 공역은 그냥 y 전체였잖아. 그럼 수종아, 지금 이 상황에서는 공역은 원소가 몇 개고 5개고 치역은 원소가 몇 개야? 원소 4개지. 그러면 지금 상황은 공역하고 치역이 같은 거야 다른 거야? 다른 거지. 그러면 이거는 1대1 함수냐라고 물어보면 맞지만 1대1 대응이냐고 물어보면 X가 되는 거예요. 공역과 치역이 달라서. 그지? 그러면 만약에 깔끔하게, 자, 딱 여기도 원소가 4개야. 그래가지고 요렇게 됐어. 그러면 요거는 겹치게 쏘지 않았으니까 1대1 함수 맞고 공역이랑 치역 똑같으니까 1대1 대응도 맞는 거죠. 그쵸? 그래서 요렇게 완벽하게 x값 y값이 하나씩만 연결되고 더 이상 남는 애가 없을 때 그때 1대1 대응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김예담 알겠죠? 자, 그래서 밑에 있는 예시들을 보면, 자, 요거 깔끔하게 1대1 대응이죠, 지금. 1대1 대응. 자, 요것은 하나씩 겹치게 쏘진 않았지만 여기 D라는 애가 하나 남아있기 때문에 이거는 1대1 함수는 맞고 1대1 대응은 아닙니다. 구분이 돼야 돼, 보면. 그 다음에 요놈 같은 경우는 뭐 고민할 것도 없어요. 둘이 한 놈한테 쐈잖아. 요런 일이 벌어졌으면 이거는 1대1 함수 자체가 안 되는 거지. 태호 알겠니? 응.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래프를 바라봤을 때 그래프를 보고 이놈이 1대1 대응이냐 아니냐, 1대1 함수냐 아니냐 이거를 판단하는 방법은 아까 함수냐 아니냐를 판단할 때는 무슨 선을 그어봤죠? 세로선 가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했잖아. 그치? 그러면 1대1 함수냐 아니냐를 판단할 때는 가로선을 그어보는 겁니다. 가로선을 그어가지고 지금 얘처럼 가로선을 가지고 이렇게 움직였을 때 계속 한 번씩만 만난다. 계속 한 번씩만 만난다. 그러면 요거는 1대1 함수 오케이. 얘도 이렇게 한 번씩만 만나니까 1대1 함수 오케이. 근데 얘는 어때? 두 번 만나잖아. 그치? 그럼 요거는 1대1 함수가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두 번 만난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서로 다른 두 x 값이 하나의 y한테 쐈다는 얘기거든요. 그치? 요거는 1대1 함수가 안 돼요. 1대1 함수 안 돼. 자, 근데 이제 이놈과 이놈을 또 구분을 해줘야 되는데, 승혜야, 얘도 1대1 함수 맞고 얘도 1대1 함수 맞거든요. 근데 요 놈은 치역이 뭐죠? 치역? 요 놈의 치역? 치역은 아까 화살표를 맞은 y값들이었지. 그럼 지금 얘는 자, 여기 있는 점들이 쫙 있잖아. 이 점들의 y좌표들이 전부 화살표를 맞은 애들이잖아. 그럼 여기 찍혀져 있는 점들의 y좌표들은 어때요? 양수와 음수와 0이 다 포함되어 있지. 그러니까 이 그래프의 치역이 뭐니?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 모든 실수라고 대답해야 돼요. 그쵸? 치역이 실수 전체예요. 모든 실수예요. 자, 그런데 이 두 번째 그래프는 치역이 뭘까 생각해보면 여기 찍혀있는 점들의 y좌표가 치역이잖아. 그럼 이번에는 어떤 값들만 있어요? 양수들만 있죠. 그쵸? 치역이 양수들만 있어요. 우리가 특별한 조건이 없을 때는 정의역과 공역은 실수 전체로 보는 거잖아. 그러면 얘는 치역도 실수 전체니까 이거는 공역과 치역이 같은 거야. 1대1 대응이 되는 거죠. 근데 얘는 공역은 실수 전체인데 치역은 양수만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럼 요거는 공역과 치역이 같지 않기 때문에 1대1 함수까지는 오케이지만 1대1 대응은 안 되는 겁니다.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공역과 치역이 같을 때 그 조건까지 포함을 해야지 1대1 대응이다. 그 다음에 218페이지 보시면 여기에는 이제 항등함수가 나오는데 항등함수는 아주 쉽습니다. 항등이 뭐니? 항등 항상 같아. 그쵸? 항상 똑같아. 무슨 말이야? 어떤 함수에다가 1을 집어넣었더니 1이 튀어나오고 2를 집어넣었더니 2가 튀어나오고 3을 집어넣었더니 3이 튀어나와. 내가 들어가는 집어넣는 숫자가 그대로 다시 나오는 함수가 항등함수겠죠? 그쵸? 그래서 fx는 x, 요게 이제 항등함수입니다. 그치? 그래서 늘 집어넣었던 것이 다시 나오는 함수를 항등함수라고 부른다.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 보면 상수함수가 있는데요. 상수함수라는 건 뭐냐면 내가 1을 집어넣어도 5가 나오고 2를 집어넣어도 5가 나오고 3을 집어넣어도 5가 나오고 100을 집어넣어도 5가 나오고 어떤 숫자를 집어넣어도 항상 하나의 결과만 나오는 거예요. 그런 함수를 상수함수 이렇게 불러요. 상수함수. 그래서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런 상황이 되는 거지. 내가 x자리에 1을 넣든 2를 넣든 3을 넣든 무조건 똑같은 애한테 화살표를 쏘는 거죠. 그래서 몰빵된 거예요. 하나의 원소에 몰빵해가지고 화살표를 쏘고 있는 이런 함수를 우리는 상수함수 이렇게 부르고요. fx로 표현을 하자면 fx가 뭐 5 뭐 이렇게 써 있는 거야. 그치? 그럼 x에다 1 넣든 2 넣든 3 넣든 무조건 5밖에 안 나오잖아. 요런 게 상수함수다. 자, 그래서 219쪽에 있는 요 그래프 모양만 한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19쪽에 있는 그래프를 보고 해당하는 것을 골라라 그랬죠? 자, 1번에 보니까 1대1 함수를 고르래. 1대1 함수. 자, 태호야 무슨 선을 그어보자. 가로선, 그치? 가로선을 그어봤을 때 한 번씩만 만나면 합격이죠? 기억 어때요? 합격. 니은은?
니은은 안 되죠, 그죠? 여기서 엄청 많이 만나고 여기서 안 만나니까. 디귿은 안 되죠, 두 번 만나니까. 리을은 되죠. 미음은 됩니다. 그러면 지금 1대1 함수는 누구야? 아, 기억도 되잖아. 기역, 리을, 미음. 그치? 요렇게 세 개가 1대1 함수야. 자, 2번 질문. 1대1 대응입니까? 그랬습니다. 1대1 대응입니까? 그런데 문제에서 정의역과 공역은 실수 전체라 그랬어요. 그러면 1대1 대응이 되기 위해서는 치역도 뭐가 돼야 돼? 치역이 실수 전체인가 이거를 보란 얘기죠. 치역이 실수 전체면 합격이 되는 거고 치역이 실수 전체가 아니면 탈락이 되는 겁니다. 어떤 애들 중에? 1대1 함수 중에. 그치? 그래서 기역과 리을과 미음 중에 치역이 실수 전체인 것만 합격시켜라 이거인 거야. 형건아 그럼 누굴까? 1대1 대응이 누굴까? 그쵸? 기역과 미음이 합격이죠. 그치? 요거 리을은 아까 본 것처럼 치역이 양수들밖에 없단 말이야. 그치? 그럼 요거는 1대1 대응은 안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상수함수. 상수함수. 내가 x자리에다가 어떤 숫자를 집어넣어도 늘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거. 그럼 그래프로 보면 누굴까요, 이게? 누굴까? 니은입니다. 니은. 그치? 니은. 이렇게 가로로 선 하나 딱 그어져 있는 거는 내가 x에 얼마를 집어넣어도 무조건 똑같은 y값이 나온다는 거잖아요. 요게 상수함수예요. 그래서 니은이 상수함수고 항등함수 1 넣으면 1 나오고 2 넣으면 2 나오고 3 넣으면 3 나오는 함수는 그래프로 그리면 어떻게 돼? 요 놈이죠. 미음이죠. 그쵸? y는 x. 그래서 미음이 항등함수더라.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숙제는 219까지고요. RPM은 그 지난번에 했던 숙제에서 뒤로 2장만. 우리 지난번에도 RPM 2장밖에 안 냈고 오늘도 2장밖에 안 냈습니다. 네, 여러분 밀리시면 안 돼요. 90부터 93 여기까지만 숙제로 하도록 할게요.